제3과목 건축 구조 4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A지점의 반력값을 구해주세요. 자, A지점의 반력값, 지금 요 RA라고 했죠? RA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P1과 P2가 주어져 있고 RA를 구하고자 하면 무조건 나머지 반대편, 여기 B점을 가지고 시그마 MB 이퀄 제로,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의 총합을 제로다 해서 구하는 거죠. P1은 요게 기준점을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앞에 요 RA를 먼저 쓰긴 했었는데 20kN 뭐 RA를 먼저 쓰죠. 요거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죠. 이건 플러스. P1은 마이너스. P2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P1과 P2 20하고 40 앞에는 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적혀지게 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근데 RA는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죠. 그래서 RA 곱하기 2 플러스 2의 4. 그리고 P1은 2 다 더해야 되니까 6. 그리고 얘는 2m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퀄 제로로 하면 바로 RA가 구워지게 됩니다. 즉 RA를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 그럼 무조건 반대편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얘만 딱 놓고 풀면 되겠죠. 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기초 설계 시 인접대지를 고려하여 편신 기초를 만들고자 한다. 이때 편신 기초의 진내력이 균등하고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게 되겠느냐? 편신 기초가 기본적으로 뭔가 편심이 걸려 있는 건데 그거를 진내력이 균등하게 바꾸려면 제일 좋은 거, 요거는 바로 지중보죠. 지중보가 우리 일반적인 보는 이 기둥이나 벽 위에 얹어져 있는 수평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평재를 보라고 하는데 이 지중보는 땅 속에 기초와 기초를 연결하는 지중보. 이 지중보가 바로 편신 기초의 부동 침하 방지, 그리고 진내력이 균등하게 하는 거, 제일 좋은 건 지중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43번 갑니다. 주철근으로 사용된 D22 철근 180도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최소 내면 반지름으로 오른 것. 자, 여기 주철근 틀리고 D철근 틀립니다. 구부림 최소 내면 반지름. 그래서 25 이하, 35 이하, 그리고 38 이상 이렇게 나누는 거죠. 3, 4, 5. 근데 여기 지금 2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25보다 작거나 같은 제일 첫 번째 거죠. 그래서 3dB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주철근은 이렇게 주어졌지만 간혹가다 D철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D철근으로 나올 경우에는 여기가 뒤쪽에 D16짜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D16 이하. 그리고 이 사이에 2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외우기 좋아요. 2, 3, 4, 5. D철근은 2, 3, 4, 5, 주철근은 3, 4, 5. 근데 주철근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25 이하, 35 이하, 38 이상 해서 3, 4, 5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갑니다. 필렛 치수가 주어졌고 용접 길이가 주어졌을 때 양면 필렛 용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양면이기 때문에 무조건 곱하기 2를 깜빡하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5, 4, 2, 1인데 요게 지금 아마 이건 없군요. 이거의 반인 뭐 2710 정도가 뭐 하나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필렛 용접 요거죠. 유효 용접 면적 AW는 0.7S L-2S. 요거는요, 지금 이 문제는 44번 문제는 실기에서도 건축 구조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0.7 곱하기 S가 8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L은 500으로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8. 에다가 이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양면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와주셔야 된다. 필렛 용접의 유효 면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5번 갑니다. 이것도 또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죠. 강구조에서 용접선 단부에 붙인 보조판,
요게 시작점 또는 종단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둘 다 단부. 이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ND죠. 영어로 하면 AND입니다. AND. AND에 붙이는 탭. 그래서 2번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죠. 용접의 결함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6번 갑니다. 46번 문제 좋습니다. 아주 좋은 변별력 높은, 꽤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림과 같은 교차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보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요거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AB 부재의 최대 휨 모멘트의 비율로서 오른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게 A 부재 보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B 부재는 작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A 보와 B 보가 서로 교차가 되고 있고 만나고 있어요. 그 만나고 있는 점에 여기에 지금 P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고 있는 점, 서로 A나 B의 중앙점이죠.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쪽도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딱 중앙점이에요. 중앙점에서의 처짐이 같게 됩니다. 그 처짐이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게 휨 모멘트의 비율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은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해놓고, 자, 하나하나 갑니다. 먼저 A보가 좀 더 길죠? A보가 긴데 그 긴 상태에서 중앙점에 집중화종 받을 때, 단순보에 집중화종 받을 때의 처짐 48 2분의 PL 3승. B도요 48 2분의 PL 3승이긴 한데 우리 잘 보시면 A는 전체 길이가 L이지만 B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L 대신에 2분의 1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괄호 안에 단 각 부재 EI는 일정하다.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요 수치인 48과 EI가 그냥 없어져도 됩니다. 그냥 요거 두 개만 갖고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 거를 써보면 요거 이쪽으로 여기다가 써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델타가 48 2i분의 PL 3승이다. 근데 48도 수치, EI도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둘 다 없어지고 결국엔 델타는 P 곱하기 L의 3승에 비례하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A번에 대해서는 P1 곱하기 L의 3승 얘와 P2와 그리고 L이 P2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L의 3승이 같게 된다. 처짐이 같죠. 왜냐면 교차돼 있고 힘을 줬을 때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 전에 문제 풀 때도 똑같이 했었죠. L 3승 통째로 날리지만 여기는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절대 통째로 날리면 안 되고 그것만 날려야 됩니다. 분자만 1이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P1은 P2 곱하기 8분의 1이 됩니다. 즉 이 8이 넘어가면 8P1 이퀄 P2가 되죠. 즉 P2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배가 더 크죠. 근데 지금 P1 대 P2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모멘트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단순보에 집중화중이 있을 땐 무조건 4분의 PL이 됩니다. 4분의 PL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4가 수치니까 그냥 4 날리고 모멘트는 P 곱하기 L에 비례하는 관계식이 있는 거죠. 요걸 그대로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P1을 그대로 쓰고요. 첫 번째 건 P1을 그대로 쓴 이 PL이니까 P1 곱하기 L이고 두 번째 거는요. P2인데 P2 대신에 요걸 쓰는 거죠. 8P1 그리고 L이 그냥 L이 아니죠. 여기에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약분이 되고 나면 4PL 그리고 PL P1 지워지고 LL 지워지면 1대 4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해도 되고요. 지금 요렇게 풀이를 구하는 것도 있고 요렇게 다 전체 구하는 것도 있고 편리한 대로 본인이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답은 똑같게 나와야 됩니다. 답이 만약에 1대 4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